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갑작스러운 가장의 사망, 부재 시를 대비하는 보험, 바로 종신보험이죠. 종신보험이 왜 필요한지는 알고 있지만 비싼 보험료 때문에 망설여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 이 종신보험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가질 건데요.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도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보험에 대한 궁금증 풀어가실 수 있습니다. 보험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서울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할게요. 종신보험이 왜 필요한지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 강의 시간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정우성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보험하면 떠오르는 보험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중에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고 그리고 금감원 민원사항 1위 그리고 보험금 지급 관련해서 분쟁사항 1위 불명예스러운 종신보험입니다. 하지만 이 종신보험이 꼭 나쁜 보험이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종신보험의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종신보험을 편하게 준비하고 쉽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오늘 같이 논해보려고 합니다. 자, 종신보험은 과거에는 이 한 가족 안에서 이 가운데 있는 가장의 빈자리를 최대한 메꿔주는 그리고 이 가장이 부재 시 이 남아있는 가족들의 그 상실감과 생활을 좀 보장해주는 그런 보험입니다. 가치라고 하죠. 종신보험이 갖고 있는 보험 가치는 이 가족의 틀을 무너뜨리지 않는 그리고 이 가족의 틀을 지켜주는 그런 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는 원래 이 가장이 소득 대비 몇 년치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좀 환산해서 크게 들어갔죠. 보통 최소가 뭐 1억 흔히 말하는 일반 사망 보험금이 1억 정도 들어가서 평균 1억이면 2년 6개월에서 3년 3개월 정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초반 중반에는 가장분들 특히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1억에서 3억 정도를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금리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빚이 많지 않았죠. 근데 최근에는 요 1억 가입도 조금 버거워 하시더라. 비용이 좀 많이 나가죠. 그래서 이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종신보험은 그러면 이 사망 통계와 잉여자금에 조금 연관이 있는데요. 내 가족의 가장 내지는 내 가족은 그리고 나는 건강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서든한 상황은 누구한테도 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30세에서 59세 남성분이 4분 중에 1분이 사망하고 계시고요. 그로 인해서 가족들이 버틸 수 있는 여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저축을 많이 못 하시니까 부채로 인해서 저축을 많이 못 하시니까 1년 이내 생활할 수 있는 한도가 63.2%이시고요. 2년 이상 버틸 수 있는 분들이
20%가 채 안 되십니다. 저축으로 그동안 저축해놓은 돈으로 생활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래서 최대한 조금 보험을 가입하실 때 종신보험도 한 번씩 좀 검토를 해보셔라. 근데 그 종신보험을 굳이 비싸고 힘들게 든다기보다는 나한테 좀 도움이 되는 담보, 그리고 내가 오래 살았을 때도 좀 이익이 되는 그런 담보를 조금 그 안에 좀 넣어놓으면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주 수입원 부재 시 소요 비용은 우리가 흔히들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뭐 어디 가나 교육비 문제 나오고요. 주택 구입 자금, 부채 항상 나오고요. 한 자녀 한 명당 지금 최근에 보였던 자료들은 어느 정도의 자금이었냐면 한 2억 4천 정도였습니다. 이게 2013년 자료거든요. 근데 작년 자료랑 그리고 올해 중간에 나온 자료가 보통 2억 4천에서 2억 7천 정도의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평균 생활비는 서울 기준이겠죠. 한 355만 원 정도. 355만 원 정도.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1억에 보험금을 준비했을 때 버틸 수 있는 돈이 약 한 16개월 정도도 채 못 버티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럼 왜 종신보험을 좀 편하게 준비하자고 하느냐? 집을 구입하신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교육비로 인해서, 생활비로 인해서 부채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도 항상 줄이시죠. 그리고 보험에 지금 상담을 많이 하시고 리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이 보험금 나가는 보험금을 좀 줄이고 싶다. 계속 줄여서 지금 최대한으로 줄였지만 더 줄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속 나오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보험플랜 119에서도 안내를 해드렸고, 그리고 많은 보험 설계사분, 전문가분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저해지 상품이라고 있습니다. 저해지 상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안내해드리는 종신보험도 저해지 종신보험입니다. 저해지 종신보험. 근데 저해지 종신보험이나 저해지 상품이 내가 해지만 하지 않으면 보장을 끝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용이 지금 내고 있는 종신보험이나 내고 있는 보험보다 더 저렴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분들이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저해지 상품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근데 이 저해지 종신보험이 나쁜가? 나쁘지도 않습니다. 일반 종신보험과 똑같은 담보, 똑같은 사망보험금, 똑같은 수술비, 납입면제 다 그 안에 있습니다. 단 해지만 안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추천한 거는 수술비입니다. 수술비, 종신보험에 특히. 자, 일반 사망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20세 기준에서 1,500만 원, 그리고 정기특약에서 1,500만 원, 3,000만 원입니다. 요즘 보통 이 3,000만 원 혹은 5,000만 원 정도로 이 사망보험금을 잡습니다. 일반 사망을. 자, 이 이유는 뭐냐면 나가는 비용은 좀 줄이고요. 나가는 비용은 다운시키고 가족들이 마음을 추스르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기간 동안에만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 금방 제자리로 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판단하에, 그리고 그런 통계로 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이 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단 국세청이나 재정기획부 사이트에 보면 상속세 준비는 또 종신보험이라고 합니다. 그 재산이 많으신 분들, 특히나 이제 30억 이상인 분들은 상속세를 준비하실 때 종신보험으로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술비 특약을 그 안에 넣는 플랜입니다. 자, 이 수술비를 그럼 왜 넣느냐? 흔히 종신보험은 보장 기간이 80세입니다. 최근에 많이들 나왔죠? 최근에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나온 이러한 종신보험은 자, 보장기간 100세 그리고 여기에 종신수술특약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70세가 넘어가면 수술이 되지 않는다. 수술을 못 견디신다. 라고 하는데 70세 넘어가셔도 지금 올해만 73세이신 제 고객분이 5번 수술, 오늘까지 6번째 수술하고 계십니다. 수술 기술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거죠. 견딜 수 있고 우리 약도 좋아지고 그리고 의료기기도 훨씬 더 좋아지고 그래서 꼭 이 수술비가 100세까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않을 수도 있지만 상해 수술이나 그리고 가벼운 16대 질병 수술 내에서는 80세 이후에도 얼마든지 수술이 다 가능하다. 그리고 회복이 다 가능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술비 2가지만 놓고 일반 사망 놓고 그다음에 납입 면제 특약이 같이 들어가서 이 짜여 있는 이 플랜이 지금 요 수술비 플랜이 되겠습니다. 이 수술비 플랜은 2가지 담보가 또 추가되어 있는데요. 의료보장 특약과 종신수술 특약입니다. 자, 이 의료보장 특약은 단순한 수술비는 아닙니다. 2가지 진단자금이 또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손보에는 뇌졸중이 있지만 그리고 허혈성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 있지만 생보에는 뇌출혈 담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뇌출혈 담보와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가 2천만 원이 이 안에 있고 자 1종부터 5종, 6종까지의 수술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입원 1단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의료보장 특약 하나에 생보의 담보는 좀 포괄적인 담보죠. 범위가 좀 넓죠. 그래서 일종 질병에는 뭐 폐혈증, 류마티스,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그러니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없지만 수술비는 있다. 그리고 혈관질환까지. 그리고 고혈압성 뇌병증 제외 3종. 요 질병 코드는 제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2종 질환은 또 파킨슨, 뭐 다발경화증, 뭐 녹내장 같은 경우. 그리고 수술비가 이렇게 300만 원, 200만 원 플러스해서 종신수술비에도 같이 나옵니다. 종신수술비에도. 그래서 수술비가 2번 나오고 더블로 나오는 100세까지 플랜을 잡는 거죠. 종신보험은 2가지죠. 아까 보면 여기에 제가 정기특약을 넣었습니다. 정기특약. 자, 정기특약은 20년 만기 내지는 만기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60세 혹은 70세, 80세까지. 그러면 요 금액은 없어집니다. 담보는 그 나이가 넘어가면. 그 이유가 자, 보통은 우리가 60세 기준에서 정기특약 내지는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망보험금이. 근데 예전에는 35세에 자녀 내지는 가족을 위해서 보험을 준비한다라고 했지만 지금 초혼, 첫 결혼의 나이가 점점 늦어지고 있어서 보통 40세 내지는 37세에서 자녀가 장성하고 독립할 때까지의 기간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요때가 넘어가면 굳이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었는데 요때가 넘어가서 이후에 그러면 사망보험금만 넣어놓으면 내가 그동안 지불하고 납입해놓은 보험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특약을 추가로 한 거고요. 그것도 수술비,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16대 질병 혹은 치명적인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의 질병 수술비를 그 안에 넣어놓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험의 특징은 납입 기간 중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지만 납입이 다 끝나고 해지하면 환급금이 100% 이상 나옵니다. 보통 120%, 130%. 기간이 길면 길수록 환급금이 많이 나옵니다. 이 2가지 비용을 동시에 보장하면서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려받을 수 있는 2.85 확정금리형
보험입니다. 확정금리형. 이 예시는 보통 우리가 20년 납을 잡고요. 20년 납에서 뭐 기본형, 체증형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빨리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내가 나중에 만약에 이 보험이 정말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에도 보장 다 받고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많은 비용이 나가는 거 아니고 많은 돈이 쌓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내는 돈 찾아가면서 그런 위험을 좀 대비할 수 있는 종신보험의 특징입니다. 특징. 자, 종신보험의 기존 보험들을 조금 보완하고 그리고 기존 보험의 수술비는 보통 대부분 이제 손해보험, 저도 이제 보험금을 좀 보험료를 저렴하게 해주세요. 혹자는 또 좀 좋게 해주세요. 좋은데 다들 원하시는 게 좋은 보험을 싸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냅니다. 저해지 손해보험사 상품과 저해지 종신보험, 생명보험사 상품으로 같이 혼합해서 드립니다. 수술비는 꼭 이쪽으로 넣고요. 진단자금 그리고 생활 배상 책임 같은 거 그런 거는 손해보험사로 꼭 넣고요. 그래서 보장과 노후 준비 전략으로 안성맞춤입니다. 그리고 이 저해지도 있지만 10년 이상의 목적 자금 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환급률이나 적립률이 상당히 높은 목적 자금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신보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 기간이 100세입니다. 여기 보시면 금리 확정형 전액 환급금 확보하고요. 폭넓은 보장. 아까 보여드렸던 두 가지 특약이 약 940여 가지 질병 코드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코드에는 다 걸리고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도 있지만 의료비 보장담보에서 그리고 대부분 다 실손을 갖고 계시니 수술비 내지는 이대 진단비, 입원 일당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사망 보험금이 들어가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보험금을 아주 간편하게 그리고 비교적 저렴한 금액에 폭넓은 보장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보장으로 준비할 수 있는 종신보험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정우성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종신보험의 역할과 함께 쉽고 현명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드렸는데요. 강의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도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 다시 정리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보험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보험과 관련이 돼 있으면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고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현명한 판단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자, 오늘도 실시간 전화 상담이 첫 번째 시청자로 연락이 돼 있고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어떤 네. 점을 좀 봐드릴까요? 제가 방송을 자주 보고 있는데, 네. 네, 제가 갖고 있는 보험이 보상이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네. 그 가입할 때 다 된다고 했는데, 예. 정말 그런지도 좀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아, 그러세요. 네. 시청자님, 저희에게 보내주신 증권을 받아봤는데요. 네. 한 건의 보험이 있으세요. 맞으신가요? 네네. 예, 2010년도에 가입하신 삼성생명의 퍼펙트 통합보험. 이거 유지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네. 예, 저희가 이 보험 내용을 좀 봐드리면 되겠네요. 네네. 시청자님, 지금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46입니다. 46이시고, 어디 혹시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네. 예, 혹시 가족력이 있다든지 약 드시는 것도 없으시고요. 네. 예, 네. 건강하신 편인 시청자님의 상황에 맞게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상담은 현정훈 전문가와 받아볼 거고요. 잠시 후에 전문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46세 되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인분 권유로 보험에 한 건 가입이 돼 있는 상태고요. 종신보험인데 3대 진단비도 보장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제작진께 여쭤보신 바 있고, 또 특이하게 80세 만기로 돼 있는 게 몇 개 있나 봐요. 괜찮을지 봐달라고 하셨거든요.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님께서 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뭐 잘 좀 설명을 듣고 좀 가입을 하신 건가요? 그냥 아는 분이 네네. 좋은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종신까지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다 그래서요. 예. 네, 그냥 가입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자세한 설명은 잘 못 들으시고 그냥 다 된다고 하니까 가입하신 거네요. 네, 근데 100세까지 진단비, 수술비 다 나오는 게 맞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보내주신 증권 같이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 확인한 대로 삼성생명 무배당 그 퍼펙트 통합보험을 가입하셨는데요. 2010년에 가입을 하셨고요. 그 다음 납입기간이 여기 증권에 보면 27년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요거를 계산해 보니까 65세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매월 이제 15만 5,390원을 내시는 건데, 납입기간이 65세까지라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에쿠, 보험료 납입이 65세인 줄 몰랐는데? 아, 네,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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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증권상에 65세라고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아마 바로 인지 못하신 그런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증권을 좀 보시면, 주계약이 있고요. 주계약이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인데, 이게 종신까지입니다. 그리고 네. 나머지가 이제 그 쭉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특약인데, 이 특약들은 대개는 이제 80세 보장이 끝나거든요. 근데 이 중에 보면 또 그 실손의료비 특약, 그 다음에 암치료비 특약, 특정 입원비 특약, 신입원 특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다 3년 갱신형이에요. 그래서 네. 3년마다 보험료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손의료비 특약은 잘 아시겠지만 이거 100세까지 보장이 되지만 또 100세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하셨을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본인 부담금의 90% 보장이 되시는 거고요. 통원 시에는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병원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고 나서 외래 시에는 20만 원, 그다음 처방 시에는 10만 원까지 보장받으시는 걸로 가입이 되어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그 증권 두 번째 보시면 신정기 특약이라고 있거든요. 요것도 사망보험금인데 이거는 65세까지 보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계약도 5천만 원이 있으시고 이 특약에도 5천만 원이 있는데, 다만 65세까지는 두 개가 합쳐서 1억 원이지만 65세 이후에는 특약이 사라지니까 주계약
5천만 원만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도장애 그 보장특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종신까지 보장은 되는데 80% 후유장애 이상 나오셨을 때 5천만 원이 보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특약들은 이제 65세까지 납입을 하시고 80세까지 보장이 되시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뇌나 심장 관련 진단비는 그럼 없는 건가요? 네. 그리고 그 특약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 특약용으로는 어떤 게 보장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아, 그쵸. 제가 그러면 이제 뇌하고 심장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그 증권에 보면 이제 다 그 용어 그대로 이게 보장이 되면 좋은데 좀 다소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우선 순서대로 보면 재해상해 특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후유장애 재해로 후유장애 3에서 80%가 나오게 되면 이제 가입 금액이 1억 원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네. 장애 지급률을 곱해서 보상을 받으시는 거고요. 두 번째 재해 치료비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가입 금액은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상은 재해로 두 분의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입으시면 300만 원, 그리고 골절 시에는 30만 원을 회당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재해 연금 특약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용어로만 보면 연금 같은데 실제로 네. 보상되는 걸 보면 재해로 50에서 80% 후유장애 시에는 750만 원, 그리고 80% 이상 후유장애 시에는 1,500만 원을 10년 동안 해마다 줍니다. 그러니까 10번을 받으시는 거고요. 용어는 연금이지만 사실은 연금이라기보다는 후유장애 보험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암치료비 특약이 있는데 이게 가입 금액은 3천이라고 기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뜻 보시기엔 3천만 원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보면 이거는 암으로 계속 4일 이상 입원을 하게 되면 3일 초과 하루당 15만 원. 그리고 암이긴 암이지만 갑상선암이나 기타 피부암 같은 것들은 좀 작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6만 원씩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이 걸렸다고 해서 치료비 3천만 원이 나가는 게 아니라 진단비가 아니라. 그렇죠. 네. 입원했을 때 나가는 특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두 번째 또 보면 특정 질병 입원 특약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2천만 원이라고 그 가입 금액은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특정이니까 암하고 4대 성인병으로 계속해서 입원하면 마찬가지로 4일 이상 입원을 해야 되고요. 3일 초과 하루당 10만 원. 그리고 경계성 종양 같은 거는 이제 4만 원씩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입원 특약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좀 4일 이상이 아니고요. 입원 첫날부터 2만 원씩 이렇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리빙케어 특약이라고 있어요. 이게 또 가입 금액이 2천만 원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암이 아니고 양성 뇌종양이나 경계성 종양, 그다음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게 되면 600만 원이 나가고요.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비를 받았을 때 이제 한 번에 한해서 2천만 원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쭉 제가 특약을 보니까 시청자님께서 얘기하신 뇌하고 심장과 관련된 진단비나 수술비는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현재 건강하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손해보험 쪽에 3대 질환에 대한 진단비나 수술비 또 입원 일당을 10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걸 가입하시는 걸 제가 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그럼 지금 갖고 있는 보험에다 추가로 가입한다는 건 좀 보험료 부담도 되고. 네네. 네. 그럼 지금 보험을 이걸 해지하고 새로 들긴 또 아깝잖아요. 그렇죠. 예. 네.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네.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린다면요. 보험을 네. 아무래도 추가한다는 게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고 또 해지하려고 그러면 아깝고 그렇잖아요. 네. 좀 좋은 방법이 있다면 요 삼성생명 종합보험을 통합보험 요거를 주보험하고 실손특약은 남기세요. 그리고 네. 나머지 특약들은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실손은 100세까지 되고 주보험은 사망 시에 종신까지 되니까 그대로 두시고요. 나머지들은 100세도 아니고 80세까지만 되는 거고 뇌하고 심장질환 쪽이 없으니까 요거를 정리하시면 한 4만 원 정도 보험료가 줄어드실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15만 5천 원 정도 했으니까 4만 원을 줄이면 한 11만 원 정도 되실 거고요. 여기에 이제 손해보험에 보면 저렴해가 가입하실 수 있는 게 무해지 한급금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입하시게 되면 100세까지 아까 걱정하셨던 암 외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요거 관련된 진단비, 수술비 또 일당액을 가입하실 수 있고요.
대략 한 9만 원 정도 추가하시면 되니까 뭐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드실 거고, 요건 20년나 100세 만기로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러면 비갱신이니까 보험료 인상 부분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정훈 전문가님. 네네. 저해지 환급형이 아니라 무해지 환급금이. 아, 네. 무해지 환급금 보험이요. 네네. 그거는 뭐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전혀 돈을 못 받는 건가요? 네, 이거 앞에서도 저희 그 정우성 팀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손해보험에도 무해지, 저해지 환급금 보험이 있어요. 네. 그 보험료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무해지 환급금 같은 경우는 납입 기간 동안에는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전혀 없습니다. 네. 대신 어차피 보험을 들 때는 해지하려고 드시는 게 아니니까 납입 기간 동안에는 해지를 안 하시고 납입 계속 유지를 하시게 되면 그만큼 보험료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원래 40대 중반이시면 네. 한 11만 원, 12만 원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상품을 가입하시기 어려우신데 예. 무해지 환급금으로 하시면 이 부분을 다 충당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시청자님 혹시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되셨어요? 네네. 예, 또 궁금하신 점은요? 아, 없습니다. 아, 혹시 납입 면제 같은 건 없는 건지. 아, 네.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아, 예. 네. 좀 미처 못 드렸는데요. 이 상품이 또 더군다나 납입 면제 기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해지이기 때문에 해지는 안 하시겠지만, 혹시 납입 기간 중간에 암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또는 급성심근 경색증 진단을 받으시면, 뭐 3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진단받으시면 남아있는 그 납입 기간 동안에 보장보험료 면제를 받으십니다. 그거 외에도 상해나 질병으로 50% 이상 후유장애 또 진단을 받으시게 된다면 역시 보장보험료를 납입 면제 받으시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할 거고요.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그때 또 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 받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고민 해결 도와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3765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전화 문자를 통해서 보험 고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해서 가입했습니다. 증권을 보니까 종신보험이라고 돼 있던데요. 유지해야 될지 정리를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정우성 전문가님. 연금을 목적이면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는 건 조금 고려를 다시 해보셔야 되겠다. 연금 주는 종신보험이 재작년부터 2016년도부터 15년도부터 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괜찮은 보험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연금보다는 목적 자금을 만드는 보험으로 쓴다라고 하시면 괜찮은데 노후 자금을 만드는 보험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하셨다라고 하시면 어느 회사의 보험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상품 제가 알기로 한 2개 정도가 있거든요. 예. 그 상품은 좀 납입 여력이 되시면 추가 납을 하시면 금액이 상당히 빨리 늘어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시면 조금 정리하시고 고려하셔야 될 좀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 보험인지를 저희가 알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저희 방송 보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정보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주세요. 정우성 전문가께서 풀어주실 겁니다. 3765님의 질문 하나 풀어드렸고요. 이번에 6119님께서 주셨거든요. 문자 내용 함께 또 읽어보시죠. 50대 중반의 여성이시고요. 전에 가입한 보험이 실효가 돼서 다시 가입을 하려니까 100세 만기 상품이 좀 비쌉니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하셨는데 현정훈 전문가께서 알고 계시겠죠? 네. 실효가 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보험은 가입하시고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은데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제 실효가 되신 것 같으신데요. 실효가 됐더라도 실효된 지 2년 이내에는 부활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상품에 어떤 그 문제가 없으시다면 부활하시는 걸 좀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게 그 부활 시에는 처음 보험 가입할 때하고 똑같기 때문에 밀린 보험료를 다 내야 되는.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혹시 이 실효 기간 동안에 병원에 가셨다든지 치료를 받으신 게 있다면 고지를 해야 알릴 의무를 통해서 보험회사에 전달을 해서 네. 심사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세 만기가 좀 비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 지금 이렇게 100세 만기를 가입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이전 게 이제 80세 만기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제 100세로 늘리려고 하면 그만큼 늘어나는 보장 범위나 보장 그 가입 금액 때문에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보험료를 좀 싸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이게 50대 중반이시잖아요. 예, 지금에 와서 20년 납 100세 만기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보험료가 부담이 되세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보다는 20년 납 20년 만기, 근데 100세까지 자동갱신되는 상품이 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50대 중반이시니까 한 번 20년 납 20년 만기로 하면 갱신한 시점이 70대 중반이시거든요. 네. 한 번만 갱신하시면 그 다음에 90대 중반까지세요. 네. 그러면 굳이 100세까지 하지 않으시더라도 100세하고 비슷한 그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보험료는 오히려 20년 납 100세 만기보다 20년 납 20년 만기가 한 얼마나 쌀까요? 20% 정도는 줄이실 수 있으시니까 갱신 시점에서 한번 판단해 보실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어서 그 부분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 실효된 보험이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다시 부활할 때 보험사에서 어떤 서류들을 요청하는 건가요? 네, 처음 가입할 때하고 똑같이 네. 치료된 당월이면 뭐 묻지 않고 하지만 이게 이제 한 달이 벌써 넘었다 그러면 네. 그 사이에 뭐 약은 먹었는지 치료는 받았는지 처음 가입할 때랑 똑같은 사항들을 묻습니다. 혹시 그때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이 또 생기겠네요. 그렇죠. 보상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상담 요청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실시간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저희 보험플랜 네. 119로 연락 주셨는데 어떤 네. 점이 궁금하세요? 저희 아들이 이제 20살이 되는데요. 네. 저 기존에 보험이 좀 있기는 한데 진단비가 좀 부족해서 진단비를 좀 더 추가하고 싶어가지고요. 아, 그러세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아는 그 설계사분이 계셔가지고 네. 부탁을 했는데 그 생명보험 쪽에 왜 CI 종신보험을 해주셨어요. 근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네. 그래서 지금 내는 보험료에서 그렇게 많이 추가는 못 하거든요. 네. 네네.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방송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상담도 해주시고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드님이 올해 20살 되셨다고요? 네. 그럼 어머님께서 보험료는 내고 계시겠네요? 네. 제가 내고 있죠. 예,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보험 증권 받는데 확인 좀 해볼게요. 네. 2009년도에 LIG 손해보험에서 자녀보험을 가입하셨더라고요. 이거 맞으세요? 네네. 예, 이게 근데 15년 납 15년 만기 상품이세요? 네, 이것도 이게 알고 조금, 계시죠? 이게 저는 이제 최근에 이게 보험 다시 드느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만기가 짧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2013년도에 롯데 손해보험에서 또 자녀보험을 하나 드셨습니다. 이거는 100세 만기로 가입이 되셨고요. 네. 보험료가 그래도 저렴하세요. 두 보험을 합쳐서 한 7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신데 네. 추가적으로 납입할 여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기존에 내고 있는 보험에서 조금만 더 추가할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러세요? 네, 저희가 네. 정우성 전문가 연결해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20세 된 아들 보험 문의하셨습니다. 성인보험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저희 제작진께 여쭤보신 바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정보 드릴게요. 어떤 보장을 보완해야 될지 알고 싶습니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지 정우성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렴한 보험을 찾으신다고 하시면 보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렴하다는 표현보다는 조금 네네. 납입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보내주신 거, 지금 증권을 저희가 이제 미리 보내주신 거 보니까 LIG 손해보험, 그러니까 지금 KB 손보죠. 희망플러스 자녀보험 나왔을 때 2009년도에 가입을 하신 게 있고, 롯데 손해보험 나눔의 행복 자녀보험도 2013년에 가입하신 게 있으세요. 네. 롯데 손해보험 거는 실손이시네요. 이게 롯데 거는 실손만 지금 가입이 돼 있어요. 네, 실손이시고 지금 진단자금 2009년도에 실손을 준비 안 하신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원래는 그 2009년도 거에 실손이 다 있었는데 네네. 그 이제 관리해 주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이제 네. 실손이 이렇게 변경된다고 네네. 그래서 그 실손만 따로 네. 추가로 이렇게 빼서 가입을 하면은 된다고. 네. 그래서 그렇게 그때 한번 리모델링을 했어요. 아, 실손을 리모델링 하신 부분은 좀 잘하신 것 같고요. 네. 더군다나 지금 이 좋은 상해 의료비 담보 상담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보는 분들마다 아마 상해 의료비 담보 좋다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네. 안타까운 게 이제 15년만 보장을 받으니까 그게 조금 안타깝고요. 그 진단비, 네. 다발성 소아암 이거는 지금 현재 다 리모델링 하셔야 될 건 맞는 것 같고. 네. 그리고 CI 보험을 추천받으셨다고 했어요. 네, 설계 그분이 갖고 오셨는데 네네. 그 이제 CI 종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 CI 보험에 그 CI 보험의 의미를 좀 많이 좀 들어보셨겠지만 CI 보험에 대해서 대충 내용은 좀 알고 계시나요? 그분이 좀 설명은 해주시기는 했는데 네. 저는 이제 일단 보험료가 좀 너무 부담스러워서 네.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주변에서 그 CI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이렇게 받기가 어렵다고 네. 그런 얘기는 좀 하셔서 네. 저는 그냥 이제 저희 애가 살면서 좀 보장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게끔 네네.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고 싶거든요. 그 혹시 집안에 가족력이 있으실까요? 암이나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이나. 아니요, 아직 뭐 그런 거는 없어요. 이 CI 보험은 그 집안에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혹은 암 이 내력들이 좀 있으신 가족력이 좀 심하신 분들은 준비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은 굳이 20살 아들의 보험을 CI 보험으로 하기는 조금 비용적으로나 보장 범위는 비슷하겠지만 좀 무리가 있고요. 추천드리는 것들은 이제 오늘 제가 강의할 때도 저해지 상품, 그리고 이 방금 전에 우리 현정우 전문가님께서도 추천하셨던 무해지 상품 같은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큰 비용 들이지 않고 100세 보장에, 그리고 보장 폭이 넓은 보험을 좀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또 요번 달에 특히나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 분류표 지금 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는 요번 달 내에 꼭 준비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가 좀 탑재되어 있는 그런 저해지 상품, 무해지 상품들이 현재 있으니까 그런 쪽을 좀 상담을 좀 받으시고 보시고.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보장이 축소가 되는 건가요? 질병 후유장애 분류표가 있습니다. 네. 이걸 지금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늘상 여자분들 만나면 네. 설명드리는 게 있는데 우리 친척 고모님, 이모님 혹은 먼 당숙부님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자궁 적출하신 분이 있으세요. 예. 수술하신 분들. 예. 이 자궁 적출이 질병 후유장애가 40에서 50% 나옵니다. 네. 예. 그러면 예전에 질병 후유장애 아무것도 모르고 가입하셨던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5천만 원 1억 가입했을 때 40에서 50%면 2,500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 거군요. 그 코드 자체가 질병 후유장애 코드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 후유장애 코드가. 네. 그래서 회마다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계속 우리 전문가님들도 강조를 해드리고 강의에서도 따로 그 부분만 빼서 보여드리고 하는데 그 개정이 이번 달에 들어가고 빠르면 내년 1월부터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 보험을 준비해 주실 거면 질병 후유장애가 탑재돼 있고 암 진단 자금은 3천만 원 이상, 그리고 뇌혈관 질환, 허혈성 질환, 심장 질환, 수술비 내지는 진단비가 꼭 들어가 있는 그런 상품을 조금 선택하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다. 네. 예, 그렇게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금액은 저해지 상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또 더 다른 좋은 걸로 하자고 하면 사실은 자녀보험이 25살까지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보험 쪽으로 준비하시면 보장폭이 더 크고, 그리고 보험료는 좀 저렴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기존 아드님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자녀보험으로 차라리
100세까지 준비해 주시는 게 큰 보장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예, 지금 말씀 들으셨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저렴하게 하기는 어렵고 예. 이게 뭐 자녀보험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조금 무해지나 보장을 지금 네네. 무해지나 저해지 상품으로 하시면 네. 조금 비용은 내려가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자녀보험으로 하시면 뇌혈관 질환 담보 그리고 허혈성 질환, 심장 질환 담보가 최대 2천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성인보험 무해지 담보로 가면 1,000만 원,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무해지나 저해지가 없나요? 네. 자녀보험은 예. 없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을 좀 해보셔야겠네요. 네. 보장을 그래도 넉넉하게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네.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시면 유지하기가 어려우실 테니까요. 고민해보시고 연락 주세요. 그때 더 자세히 봐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저희 이번에 또 문자 풀어볼게요. 문자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7315님께서 주신 내용이에요. 일반암, 고해감, 유사암, 이차암, 재진단, 암 등 암 진단비가 정말 다양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만약에 제가 유방암을 진단받고 간으로 전이가 된다면 일반암, 고해감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현정훈 전문가님. 네. 예. 아마 이런 보험을 가입 권유를 받으셨거나 아니면 갖고 계신 보험 중에 내가 어떻게 해당되는지 이제 궁금하신 것 같으세요. 네. 사실 저희들도 어떨 때 보면 이게 처음에 이런 용어들이 막 나왔을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맨 처음에 암보험이 나왔을 때의 암 진단비라고 하는 거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암이었습니다. 근데 점진적으로 이제 국민건강검진이 시행이 이제 되면서 조기에 암검진이 되고 조기 치료가 되다 보니까 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암보험의 손해율이 굉장히 이제 나빠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이런 손해율 관리도 하고 또 보험료도 좀 더 세분화해서 네. 보험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좀 나눈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병원에서 쓰는 용어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좀 혼동이 됐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그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일반암이라고 한 부분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암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진단비나 수술비 일단 이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좀 헷갈리실 거예요. 우선 이제 유사암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유사암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이제 그 말 그대로예요. 암은 암인데 완치율이 좀 높고, 그리고 암으로 보기에는 조금 좀 애매한 것. 그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제자리암. 뭐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요즘에는 이제 갑상선암까지가 네. 이게 이제 유사암이라고 분류를 해놓습니다. 예. 보험회사에서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암 대비 10% 또는 20%까지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즉 일반암을 1,000만 원 가입했다면 유사암이 진단을 받았거나 그러신다 그러면 10%인 100만 원 정도만 보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유사암하고 좀 비슷한 게 소외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반암 진단비 보험료를 좀 내기는 부담스럽고, 예를 들면 꼭 큰 암은 않지만 뭐 크게 비용이 들지 않는 보험들이 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립선암이라든지 또는 자궁암이라든지 아니면 유방암, 방광암 같은 거는 아주 큰 비용은 들진 않는데 생명과는 그렇게 큰 그렇죠. 지장이 없는. 예. 생활엔 좀 불편할 수 있고 그래서 네. 이거를 보험회사가 일반암 진단비와 소외감을 제외한 일반암 진단비 이렇게 나누는 그 상품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소외감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제 요 경우 같은 경우는 뭐 한 보통 이렇게 유사암하고는 달리 그 일반암을 좀 세분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고해감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암보다 암 치료비가 좀 더 비싼 것. 예. 예, 그래서 이거 회사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보통 이제 식도암, 그다음 췌장암, 그다음 골수암, 그다음 뇌암, 백혈병 예. 요런 부분들을 얘기하고요. 통상적으로 뭐 5대 고해감 뭐 이렇게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럼 고해감은 일반암보다 돈을 더 주나요? 추가로 더 가입을 하게 되고 그에 네. 따라서 이제 추가 보장을 더 받으시게 되는 거죠. 회사마다는 좀 그 선정에 있어서는 약간 한두 가지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대두된 게 이제 2차암
그다음에 재진단암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선 첫 번째 암이 걸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차암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암 걸리고 1년이 경과돼서 예. 다시 새로운 암이 걸린 거예요. 또는 다른 부위에 새로운 암이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부위에 또는 전이암 예. 아니면 원래 있던 암이 재발하는 거. 대신 첫 번째 암이 이제 걸리고서 1년이 경과된 뒤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2차 암이라고 분류를 해서 그 진단비 또는 수술비를 진단비를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입을 했다 그러면 그 보장을 받으시게 되는데 네. 이것도 일반암하고 똑같이 최초 처음에 생긴 첫 번째 것만 보장이 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갑상선암이나 기타 피부암 같은 유사암은 제외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재진단암이 있어요. 요거는 똑같이 1차 암이 걸리고 요거는 2년이 경과돼야 돼요. 예. 근데 이제 2차 암이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잔여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게 남아있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거든요. 예. 그거 할 때는 이제 재진단암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제 시청자분께서 이제 얘기하신 게 유방암으로 진단받고 간으로 전이됐다. 근데 일반암, 이 암진단비는 원발암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간으로 전이됐더라도 이건 간암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아, 네, 유방암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암으로 진단받아서 보상을 받으셨다면 고혈암 같은 거는 추가로 보장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점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재진단암 진단비 가입하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자세히 그 다양한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한 번 들어갖고는 이해가 잘 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 현정훈 전문가 오실 때마다 저희가 한 번씩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강의 때 이렇게 가져볼 수 있도록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봤는데요.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네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기 계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참여 방법 나가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